위정편입니다. 위정. 정사를 함. 위정편을 편의 제2번째다. 편수는 제2번이고 내용은 위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목으로 위정 제2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치죠. 다스릴 정사정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꼭 뭐 정치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편 이름이 그렇다 뿐이고 첫 문장에 두 글자를 편 이름으로 했다. 자활 위정하고서 시작했잖아요. 위정 이덕이 해서 그걸 해서 그 위정이란 말을 편 이름으로 했을 뿐이고요. 물론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목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를 전체 챕터로 말하면 24장인데 뭐 한 줄 내지는 두세 줄 이렇게 해서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편을 읽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넓게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범위가 문장이 길고 짧은 것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상당히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시 한번 이번 시간에 하여튼 두 장 정도라도 생각을 해서 두 장만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견본이 되지는 못하지만 견본으로 읽고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위정제이라 자활 위정이 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든 이중성이 공진이라 자활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위정제이라 시작. 위정제이라 자활 위정이 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든 이중성이 공이라 자활시 300에 이러니 예, 여기서 우선 글자를 몇 자 익히겠습니다. 정사정자, 그 다음에 큰 덕자, 그 다음에 비유할 비자, 가트렸자, 북쪽 북자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별진자라고 하는데 이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신으로 해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죠. 거할 거 극이 바소 말이 흘리 무리 중
별성, 그 다음에 한가지공 갈치, 그 다음에 시, 글시, 301원, 뭐, 그 다음에 덮을패, 써이 덮을패, 폐지, 왈, 사무사, 삼각사, 없을무, 생각사, 없을무, 그 다음에 사특할사, 간사하고 사특하다, 사특할사, 이렇게. 글자의 근원을 조금 몇 자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 정자, 정자는 바를 정자에다가 요거는 이제 등글을 문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찍 또는 지휘봉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의미하는 거고, 칠복자인데 등글을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대 이제 등글을문, 글을문자와 유사하다는 뜻에서 등글을문으로 하는 거고, 칠복자예요. 그래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때린다는 뜻도 되지만 지휘한다는 의미가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있으면 여기 이것이 목적어고요. 목적어로 애로 인도하다. 인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르집자에다가 이 등글을문을 하면은 이르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루다. 이르게 하다, 이루도록 하다 하면은 이루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이룰 치자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목적어가 여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이 목표로 지향해서 가도록 한다. 뭐 이런 글자는 뭐 무수히 예를 들면 가르칠 교자도 이 효자 효도 효자에다가 효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제 효자는 효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뭐였죠? 대를 잇는 아들이 효자다. 그 효자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적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요것이 요 위에 있는 글자가 효자예요. 그리고 이게 괴효할 때 효자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효자로 효도 하는 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배를 잇는 아들이다. 그래서 충문에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축에는 효자 아무개 감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축을 써야 축을 하지. 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시는 집안들 있죠. 여기 이제 파평윤 씨, 노성윤 씨들을 양반이니까 아마 축들을 다 하실 테지만 축에 유세차 말하자면 생각한데 또는 상고하건대 세차라고 하는 것은 해의 차례라는 뜻이에요. 해의 차례가 무슨 년? 간지면 금년은 뭐예요? 개묘년인가요? 개축? 개묘 뭐 몇월
몇월 초하루를 또 간지로 해서 무슨 일, 갑자기면 갑자일. 그 다음에 제삿날 며칠 또 이제 갑자면 을축이면 을축일. 효자, 그 다음에 이제 효자, 어느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효자 암흑에는 감소고우 하노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감이 밝게 고하여 올리나이다. 감소고우라고 쓰잖아요. 이거 감도 마찬가지예요. 감. 여기에 효자 암흑에는 감소고우 하고서 이제 현자를 넣어서 이제 조상의 말하자면 할아버지면 현고, 아버지야 되겠죠. 현고가 되겠죠. 이제 효자니까. 또 할아버지는 효자가 아니라 효손.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축에는 효정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효자를 넣는 이유가 자신이 그렇게 효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대를 이었다. 대를 잇는 것이 바로 최고의 효요예요. 효도의 제일 큰 효도가 불효가 뭐가 불효냐? 무후하는 게 불효라고 돼 있어요. 무후하는 거. 대를 안 이어주면 그 조상이 존재 자손이 없으면 조상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손이 있어야 대접이라도 보다도 하여튼 조상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대를 잇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시대적으로 시간을 잇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시간은 바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그 주관자는 누구냐?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 지도, 인도해서 길도자를 써서 삼재지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도라고 할 때 하늘의 길이에요. 길도자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천자 길도자 천도. 하늘길이라는 뜻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하늘의 길은 뭐예요? 하늘은 길이 어디 있어요? 공간의 길인가요? 공간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늘이 가는 길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는 시간 운행의 원리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도는 그럼 뭐냐면, 지도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살아가는 생명이 공간에 존재하는 원리, 그것이 지도예요. 그런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그 존재 근거인 하늘과 땅에 대한, 땅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얘기. 개나 돼지가, 다른 동물들이 시간을 알아요? 시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인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아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말, 우리 순수 우리말이 뭐가 있어요? 철이 있잖아요. 철. 사철. 시간이 사철이에요. 그래 철을 안다 하는 말이 바로 철. 그래서 시간을 아는 사람을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자신이 부모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자식일 때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때를 알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자식 역할을 해야 될 시기로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가 돼서는 내가 부모의 시간에 이 처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철드는 겁니다. 철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의 시간적 위치가, 시간적 위상이 어느 위상인가. 형과 아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같은 부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내가 말하야 아우로서 역할, 그거를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의 시간적으로 뒤에 나온 사람으로서의 그 시간을 아는 것이 바로 철이다. 그래 철은 뭐예요? 그거는 의식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 의식. 그러니까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전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이제 돼지가 이제 꿀꿀꿀꿀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때를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다가 돼지 먹이를 갖다 주는, 그게 때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배가 고프다는 생리적인 본능에 의해서 꿀꿀거리는 것이지, 그게 내가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때를 알아서 꿀꿀거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닭은 어떻게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안다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얘기가 자꾸 이게 멀어져 가는데, 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멀어질수록 재밌어. 의식의 의자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게 날일자가 바로 때예요, 때.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한자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글자는 다 기본 글자인 날일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자도 날일자를 기준해서 한 얘기예요. 때면은 왜 날이면 시간이 하면은 24시간이니까 그 더 작은 단위로 얘기를 해야지 왜 날일자를 했느냐. 이게 날일자가 기본이다. 왜 날일자가 왜 기본이냐. 이거는 바로 들고나고 하는 윤달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24시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달은 큰 달은 29일, 30일, 작은 달은 29일. 왜 그러냐면 29일 반이 달의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도 365일인데도 365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가 축적이 돼서 양력도 윤달 안 넣으면 안 돼요. 딱 안 맞아. 안 떨어지잖아요. 딱. 그래서 해나 달은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단위로 쓰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한자를 만들 때부터 이미 상당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면 열에서 하나까지 10단이라는 얘기예요. 10단이. 그걸 지난 시간에 천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천간에 한일자에다가 열십자 한 것도 하나에서 열까지의 시간의 기본 사이클의 줄기다, 틀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열에서 하나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마디를 나눈 것이 시간이에요. 이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하루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얼마예요? 12이 나오는 거예요. 12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루가 몇 시간이었어요? 옛날에는 동양적 사고는 몇 시간이야?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12지지 아닙니까? 12시간이에요. 12시간. 자시서부터 해시까지. 그래서 사주에 자시냐 축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로 돼 있어요. 12. 그러고 1년은 12달, 하루는 12시간. 그것을 서양에 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양에 가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둘로 나누어서 24시간이 된 것이다. 세밀화하기 위해서, 세밀화한 거예요. 좀 갈라서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글자는, 때라고 하는 글자는 여하튼 간에 하루를 열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열에서 하나냐, 그 뭐 하나에서 열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서는 또한 하나에서 열까지는 전개해 가는 거고 펼쳐 나가는 것이고, 열에서 하나까지는 수렴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의 의식을 심어준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10, 9, 8, 7, 6, 5, 4, 둘 하나로 이렇게 주어졌다.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열에서 하나로 주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에서 열로 살아가는 거다. 요거는 저 특강입니다. 여기 논어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주역에 나오는, 여기 몇 가지는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논어에는 이 효자나 감자나 이런 게 나오죠. 그러한 변화, 시간 변화를 효라고 하고 그 시간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효자라고 한다. 효자가 되는 것이 교육의 뭐예요? 첫째예요. 첫째.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배울학자를 배웠는데 배울학자에도 요 글자가 들어있다. 그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두 손을 의미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감싼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할 줄 아는 요 집안에 있는 어린 아들. 그 어린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을 소중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들기에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철을 나게 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이 교육이에요. 가르침입니다. 동양에서의 학과 교는 이렇습니다.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어그리컬처 해서 컬처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그 무엇을 개발해내는 거, 뭐 이런 걸로 에듀케이션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도. 내면에 들어있는 그 기능을 개발해내는 것이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교육자가 또 아니니까,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배울 학자 요 웃대가리에 또 쓰는 데가 있죠. 요 아들자때 대신에 볼지연자를 쓰면 그게 뭔 자예요? 깨달을 학자죠. 깨닫는 것도 뭐를 깨닫는 거냐면 시간의 소중함을,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각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그 우주를 다 쳐다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동양의 학문적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치를 보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이제 교육,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효자로 인도하는 거, 효자를 목표로 시간을 소중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배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치는 용어에 정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정자는 정의하라. 그 말이나 정자에, 정사정자에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나 요인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정으로 바른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 우리가 정치 따로 정의 따로 아니라 사실은 정치는 정의의 사회로 구현해 가는 것이죠. 바른 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나라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동양에서의, 특히 유학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서구는 그 자체가 그 발상이 달라요. 서양은 이제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문화의 그 문화의 기반이 생활에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라는 것이 문화의 기본인데, 동양의 문화는 농경 위주의 문화다. 농경 문화는 어떤 점이 저하냐면 정착해 있고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은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이동을 많이 하냐면 농경 문화가 아니고, 농경 문화가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유목 문화예요. 유목 문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하고 목초지를 향해서 양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기 때문에 마을 문화가 우리만큼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착을 있으니까 서로 이웃과 언제든지 이웃이고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이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어제는 이렇게 공경했다가 오늘은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다 말고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은 그냥 거기에 붙박이를 사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리고 이제 모든 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도. 또는 식사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질을 하는 거는 그거는 동양 문화예요. 그건 농경 문화예요. 새가 부리로 곡식 그 낫을 집어먹는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름이나 이런 거 곡식이나를 푸는 삽과 부리에서 젓가락과 수저가 나온 거예요. 그건 농경 문화죠. 근데 포크, 나이프는 이건 벌써 먹는 거 뭘 찌르고 자르고 말이죠. 이건 이제 유목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칼을 식탁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 벌써 문화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쪽은 평화주의고 저쪽은 전쟁 문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그 이제 시간의 문제도 동양은 시간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다 중간에 패지도 않은 거 갖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하늘이 해줘야 돼. 상당히 수동적이고 개척 정신이 그 대신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대신에 굉장히 평화로운 평화주의죠. 유목문화에서는 배고프면은 젖을 짜먹는 거고, 그 다음에 잡아서 갖다 조금 덜 컸으면 어때? 아니면 새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림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투쟁적인 사고가 강한. 그러니까 정치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위주로 보는 것이 서구의 정치학이에요. 폴리티컬하다, 뭐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티가 정치 아닙니까? P로 시작해요. PO로 시작했어요. PO로 시작하는 게 또 권력, 파워도 POW 이해하랍니까? PO. P로 시작하는 건 그건 힘이에요, 힘. 그 서양도 어원으로 보면 P로 시작하는 건 힘과 정치도 힘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군신유의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서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는 힘으로 보기 때문에 힘이 집중하기가 쉬우니까 정치학이 발달한 게 결국 뭐냐면 몽테스큐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문제니까 그거 분립하자는 게예요. 그게 정치의 최고의 이론이에요. 서구의 정치의 최고의 이론은 권력을
분산시키자. 견제하고 저거 하자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뭐 그건 이제 하나의 제도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정치의 기본 의미는 힘의 분산, 힘으로 보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동양의 정치로는 더구나 한자 문화, 특히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정치는 어떠한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잘 먹고 잘 살아도 바르지 않으면 그건 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의 분산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이 바른 목표로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의 그 어원적 개념이다. 이렇게. P로 시작하는, 파워로 시작되는 폴리티컬, 폴리스, 경찰도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P로 시작하는 이 파워에서 온 거죠. 그 정치를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천 년을 동양적 정치에 그것도 이제 물론 힘에 의해서 무슨 사색당파도 생기고 또 그에 의해서 뭐 말하면 사화도 많고 또 전쟁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다르다. 이러한 미정편의 글자 한자 설명하는데 뭐 이해가 되세요?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한자 하는데 지금 1시간 죄송합니다. 유정편 띄우시오. 쉬었다 하시죠.